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날씨 너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깜짝깜짝하네요. 건강 괜찮으십니까? 예, 뭐 오늘 대화도 말씀만큼 좋았습니다. 그래서 좀 김 대표님 잘해주시면 뭐 술술 넘어가고 다 가져간다 이런 거 하면 빨리 들어가는 게 더 부담스럽겠죠?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네, 오늘 프레스인에서는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내고 이번 4.15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윤영찬 당선인 모셔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이제 당선인이 아니라 이제 의원으로 불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이번 5월 30일 날 예.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기자로서 또 수석 비서관으로서 또 당선인, 이제는 국회의원. 어느 명칭이 제일 듣기 좋으세요? 국회의원을 하려고 선거를 뛰고 예. 고생을 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제는 이제 의원이라는 말을 듣게 예. 되겠죠. 예. 예. 국회의원이 되시면 어떤 정치 펼치실 각오신가요? 어떤 정치라는 큰 컨셉은 사실은 뭐 저희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만 예. 지금 시대 자체의 변화가 너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4차 산업혁명도 있지만 포스트 코로나까지 지금 얹혀서 예. 있고요. 저출산 고령화의 시대이기도 하고 저성장 시대이기도 하고 예. 또 팽창이 아니라 축소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수축기에 들어서 있는 지금의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예. 그래서 우리 경제 또 우리 민생 예.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의 삶을 바꿔나갈 것이냐는 예.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사실 이번 선거에서 이 성남 중원구가 경기 남부 지역 최대 격전지로 꼽히던 곳이었는데 사실 미래통합당 신상진 의원이 4선이나 한 지역이잖아요. 그 지역에서 선거운동 치열하게 펼치시면서 가장 뭐 아찔했던 순간이라든지 뭐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든지 장면이 있으신지. 예, 처음부터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좋게 나와서 저도 상당히 격전지로 좀 이렇게 주목을 받고 싶었습니다만 가다 보니까 격전지에서 좀 멀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우리 고민정, 윤건영이라는 또 새로운 인물들이 나와서 예.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예. 저는 이제 또 1년이 간 헌 정치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나요? 예. 네. 하여튼 그때 이제 유세차를 타고 선거를 도는데 예. 저희 성남 중원 지역이 이제 과거에 집단 이주를 한 아주 서민 밀집 지역입니다. 근데 어느 할머니께서 유세차를 타고 계속 쫓아오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살게 내버려 두지 마라고 저한테 외쳤던 그래서 그 기억 때문에 잠시 차에서 내려가지고 멍하니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만큼 이제 지역의 변화에 대한 그다음에 우리 서민들의 삶을 바꿔달라는 그런 요구가 절박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화면에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이렇게 마치 스쿼드 하는 것처럼 있던데 그게 뭔가요? 이건 뭔가요? 뭐 하신 건가요? 같이 운동하신 건가요? 따라서? 예, 뭐 틈만 나면 예. 이 좀 운동을 좀 하려고 근육 운동을 하려고 그래서 저기 우리 남한산성에서 우리 등산객들을 기다리다가 좀 약간 뜸한 틈을 타서 스쿼트라는 운동을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체력 소모가 많으니까 선거 운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네, 이제 국회가 지금 막바지 이사 시즌이라고 하는데 726호를 쓰시게 된다고 들었어요. 이제 그렇습니다. 27호, 28호 모두 다 지금 청와대 한솥밥을 먹던 식구들과 함께 쓰게 됐는데 아무래도 좀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는 호위무사 역할들을 하시게 될까요? 뭐 특별히 저희들이 알지는 못했습니다. 726호를 받았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라고 봤더니 또 옆에 윤건영, 한병도 또 우리 746호에는 또 우리 이낙연 또 당선인도 계시더라고요. 특별히 무슨 청와대 사람들끼리 뭉쳐서 뭘 해라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청와대 출신 우리 당선인들은 본인들이 처음으로 국회의원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모두 다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의 책무에 대한 그런 이제 자기 다짐들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아직 같이 이렇게 모여서 밥을 먹거나 한 적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 정부가
물론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고 그러기 예. 위해서는 또 지금 우리 민주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우리 우리 김태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예. 우리 국회에서 민주당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먼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많이 대거 당선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세간에선 그래서 이분들이 국회의원이 되면은 뭐 어떤 국가의 미래라든지 국가의 안위 내지는 국가에 대한 어떤 신경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을 더 보호하고 지키는 데 더 열심히 일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혹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지금 우리 민주당 내 친문 비문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 모든 의원들이 다 친문이고 예. 대통령에 대한 이 걱정을 많이 하고 예. 있기 때문에 특별히 누가 어느 출신이 나서서 더 걱정하고의 아니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당이 잘 되고 당이 또 우리 정부와의 관계를 잘 끌고 가고 예. 그러면서 우리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를 안정적으로 이끌어내는 예. 그러니까 모두의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특정인의 과제는 아니죠. 예. 또 이제 상임위 배정이 논의 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어느 곳을 지원을 했는지 특별한 예, 예. 이유가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예, 뭐 저도 국토위를 1순위로 국토위요? 예,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 중원 지역이 서북쪽은 이제 이 연결이 돼 있는데 예. 동남쪽 지역이 사실 외부하고 이렇게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남의 성장 엔진이라고 하는 성남 하이테크 밸리조차도 예. 철도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원이 지리적으로는 성남의 중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과의 어떤 이 연결성이란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해서 국토위를 자원을 했습니다. 국토위에 배정되면 나중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모셔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한번 좀 날카롭게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당내 현안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이 질문이 요즘에 민주당 의원들께서 제일 받기 싫어하는 예. 질문인 것 같기도 해요. 어제 당선인 총회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윤미향 당선인 의혹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뭐 거취 관련해서 혹시 뭐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예, 윤미향 당선인 문제는 저는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사법적인 문제와 그다음에 그 단체 운영에 대한 문제 예.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보고요. 사법적인 문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지켜봐야 될 시점이다 예. 보이고요. 다만 이제 단체 운영의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하다고 보입니다. 이 할머니들과의 관계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할머니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할머니들과의 관계 예. 그리고 이 단체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예. 여러 가지의 투명성 문제 예. 이런 부분들이 골고루 다 있다고 보이고요. 예. 그러니까 선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그 사회가 선하지 않다라는 말이 있듯이 예. 아무리 좋은 대의명분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 하더라도 예, 예. 그 일을 하는 분들은 사실은 완벽하진 않다고 봐야 되는 예. 거죠. 그래서 그분들 사이에 갈등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예.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투명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더 민주주의적인 가버넌스를 다시 한번 예. 확인하고 그 기틀을 다시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법 부분은 사법적인 부분대로 그리고 이 정의기억연대가 또 다시 살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차제 예. 운영의 투명성 부분 그다음에 가버넌스의 민주주의적인 질서가 과연 갖추고 있는지 예.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한번 봐줘야 될 시기다라고 보입니다. 아무래도 당선인이신 분이니까 이제 답변하시기 좀 곤란할 수도 있겠지만 어제 이해찬 대표가 지금 윤미향 당선인을 향한 보수 우파들의 일각에서 계속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이게 폄하고 왜곡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라는 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사실 보수 우파들 말고 전 국민의 70%가 윤미향 당선인의 거취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걸 봤을 때는 우리 국민의 많은 분들이 특히 민주당 지지자분들까지도 이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보수 우파 일부 극우 세력들의 공격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보편적인 의문을 좀 살 만한 합리적 의심을 살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거든요. 예. 대표의 발언이
약간 부적절했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뭐 당선인신 분이시니까 말씀하기 좀 아마 곤란할 저 전체적으로 예. 보면 이제 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정서가 예. 있을 것이고요. 또 이 공격을 주도하고 있는 또 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 예. 아마 대표 이해찬 대표의 말씀은 그 후자에 대한 그런 말씀일 것 같고요. 예. 이 내용 자체가 저는 아직은 팩트의 문제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혹 제기들은 많습니다만 예. 그 의혹이라는 부분들이 과연 사실관계로서 예. 정확하게 지금 드러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아직은 사실은 좀 안개 속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윤미향 당선자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게 아니라 이 단체가 가져왔던 지금까지의 운영 방식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이 단체가 해왔던 역할이라든지 예. 이 내부의 어떤 이 역학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봐야만 사실은 어떤 부분이 개인적인 일탈이고 예. 어떤 부분이 집단적인 운영의 문제인지가 가려진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검찰이 조사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 나올 텐데 팩트를 먼저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고 하면 윤미향 당선이 좀 빨리 그럼요. 나와서 그거는 빨리 밝히는 게 해줘야 좋잖아요. 됩니다. 아, 예. 그런 입장에 네, 좀 찬성하시나요?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게 또 7층의 한 명의 이웃사촌 중 한 명인 이낙연 당선인과 또 동아일보 선후배 출신이잖아요. 사실 네. 이 국회를 출입하면서 정치인들을 같이 취재를 했는데 이제는 국회 같은 정치인으로서 만나게 돼서 좀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좀 언론인 시절에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우리 이낙연 당선자께서는 낮에는 이제 해가 뜰 때는 완벽주의자시고 달이 뜨면 로맨티스트가 되시는 막걸리 좋아하시는 예. 예, 일을 할 때는 아주 엄청나게 예. 하나하나 빈틈없이 일을 하시는 스타일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 저녁에는 또 우리 후배 기자들과 예. 격이 없이 막걸리 드시면서 술잔을 기울이시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이제 국회에 들어왔을 때 많은 우리 이낙연 당선자를 모셔야 되는 분들이 저한테 예. 조언을 많이 구하고 갔습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낮에는 얼굴을 보이지 마시고 가급적 밤에만 얼굴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습니다. 이낙연 당선인이 국민적 지지는 굉장히 높고 인기도 높은데 당내 조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취약하다는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이낙연 당선인이 우리 윤 당선인에게 야, 나 좀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 안 하시던가요? 아마 당선인께서는 저를 당연히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시는 예? 이거 묘하게 좀 흘러가는 분위기가 분명인데 이 질문을 제가 나중에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당권 도전이 유력한 상황이잖아요. 이낙연 당선인이 뭐 지금 뭐 4파전 김부겸 의원, 홍영표 의원, 우원식 의원 4파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당권 도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당연히 당권 도전에 나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의 시점이 개인의 정치적 유불이라든지 득실을 따져야 될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지도자가 되셔야 되는 분들은 이번 이 당권 경쟁에서 예. 당연히 나서서 국난 극복이라는 차원에서 본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건 여러 가지 이후의 문제를 먼저 생각하셔는 안 되고 예. 지금은 우리 또 이낙연 총리께서도 또 행정 경험이 예. 풍부하시고 또 이 여러 가지 그동안 총리로서의 국정 경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 누구보다도 행정 실행력이 또 탁월하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이 일에 대해서 이번 짐을 예. 피하셔는 안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본인도 또 평가를 받으시겠죠. 예. 이거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대표 도전을 회피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네,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강하게 도전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내셨으니까 뭐 소통의 달인이실 텐데 오늘 대통령이 초청하는 여야 원내대표 오찬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여당이 상임위원장 다 가져간다는 그런 얘기만 안 하면 오늘 분위기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177석의 거대 여당으로서 사실은 국회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데 야당을 어느 정도까지 존중하고 소통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 국회라는 게 일을 한다는 것은 어찌됐든 양쪽이 서로 간에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공감대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177석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예. 또 해야 될 일도 많지만 어찌됐든 야당에 대해서 존중하고 또 최대한 경청하고 예. 또 그쪽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도 아마 시한이 있을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어떤 지금 당장 해야 될 현안을 미룰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 어떤 시점이 오기 전에 이 여야가 합의점을 찾아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한 20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께 한 말씀 듣고 끝내겠습니다. 예, 뭐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코로나보다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에서 보여준 우리 국민들의 공감과 예. 연대의식, 이게 사회적 자본으로서 굉장히 미래에 우리에게 닥칠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자산이 될 겁니다. 더 키워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윤영찬 당선인으로부터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